네, 반갑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 벌써 금요일이네요. 네, 아침 시황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일단 기술주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테슬라가 22%나 급등을 하게 되면서 기술주들 전반에 훈풍이 좀 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 금리도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다우지수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이제 크게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용이 좋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이유 뭐지?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는데, 보통 이제 기술주가 잘 가면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둘 다 올라가려면 경기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다우지수는 0.3% 하락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0.76% 상승, S&P 500은 0.2%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하고 S&P 500은 상승했고요. 다우지수는 좀 떨어지는 모습. 이런 정도라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대체적으로 나스닥 흐름하고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스닥의 상승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내려간 것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혼조 마감. 혼조라고 봐야 되겠죠. 다우지수는 좀 떨어지고 했으니까. 근데 테슬라가 급등해서 일단은 기술주들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분기 기대 이상의 순이익, 그 다음에 내년도 차량 판매 증가 기대감.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랠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0%, 21.9%인가요? 네, 그 정도 올라가서 마무리됐는데, 머스크가, 아주 그냥, 말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 차량 판매량이, 약 30% 정도 늘어난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여러 투자 은행들이 지금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승시키기도 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내용이 좀 있을 것이다 보여지고요. 국채 수익률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4.2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2년물은 지금 단기 국채 금리는 4% 정도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정책적인 금리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또 떨어지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압박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 연준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런 금리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일단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긴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게 좀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은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글쎄요, 그게까지, 부담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미국 대선이 코앞에 이제 일주일 조금 더 남았죠. 바로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불확실성은 확실히 이제 이 11월 5일,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부분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고용 이야기 잠깐 해드렸는데 고용 시장은 강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15,000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2만 7,000건, 즉 고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예상치보다도 훨씬 떨어진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그럼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2주간 한 주간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경기가 좀 다운되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고용지표가 좀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경기 전반에 부담이 된다. 등등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IBM 같은 경우는 컨설팅 매출이 줄어들면서 6.2% 떨어졌다? 물음표는 뭘까요? 보잉은 이 노조 때문에 항상 문제네요. 그래서
새로운 노조 협의안을 거부하자 1.19 떨어졌다. 뭐 등등등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네요. 유럽 경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오름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고 중국 증시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들. 중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급등하고 나서 급락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떨어져야지 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국의 어떤 상투 포인트가 위쪽에 한번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은 좀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쪽에 또 그게 급등했다고 해서 또 그쪽 막 달려들고 이게 불나방 같은 투자를 하게 되시면은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사상 최고 시작 덕분에 엔비디아가 0.6% 올랐다. 좀 효과가 좀 약한 거 아닙니까? 하이닉스가 실적이 크게 나오면서 네, 엔비디아가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수요는 탄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모건 스탠리의 그런 그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은 네,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제 140달러를 이제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네, 뭐, 충분히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AI 쪽과 관련된 그런 쪽에서의 그런 어떤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왔죠. 이제 말일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네, 확정 실적만 나오게 되면 다 끝나지 않았나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이제 또 뒤따라 나오겠지만, 뭐, 그쪽 부분들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엔비디아의 이제 성장률을 가지고, 네, 문제시 삼지 않을 것인가 생각됩니다. 그 매출 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꼬투리로 잡아서 나쁘게 생각하려면 또 한참 끝이 없는 그런 예측이 또 나올 수는 있겠죠. 어쨌건 AI 수요는 여전히 폭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는 향후 AI 투자를 늘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네, 단순 전기차가 아니라 AI 업체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테슬라가 급등한 부분들이 어제 우리나라 그 2차 전지에게는 반영이 안 됐었는데 오늘은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죠. 물론 이제 시간에서 어제 12%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제 반영을 해도 됐었는데 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오늘 반영이 된다면 주가 상승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하지만 물론 이 부분들은 잘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증시에 또는 이런 기술주의 상승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 출발을 해버리게 된다면 변화는 네, 또 오후 들어서면서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말에는 조심조심 투자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는 일제히 랠리를 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좀 일어날 수는 있어요. 2차 전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뭐 테마는 여러 가지 정해져 있겠지만 전기전자 AI죠. 네, 반도체 테마, 그 다음에 자동차 테마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업종이라 봐야 되겠죠.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쪽이죠. 그리고 바이오, 이런 식으로 이제 4파전인데, 만약에 2차 전지나 배터리 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몰려버리게 되면, 네, 상대적으로, 네, 다른 업종들은 약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른 업종 중에서 올라가는 것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네, 분위기는 또 다르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올라갈 것인지, 어떤 것이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꼭 보셔야 돼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사상 최대 실적, 목표 주가, 줄상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목표 주가 130만원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매출이요, 4조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죠? 네, 4조 원. 업계 최초, 바이오 업계 최초 연매출 4조 원. 매출입니다. 순이익이 아니고요. 순이익이 아니고 연 매출이 4조 원인데, 4조 원인데 지금 시총이 80조, 70조 조금 넘었죠? 70조에서 80조 사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100만 원인데 30%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100조 원을 넘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매출 4조 원인데 100조 원을 넘긴다. 물론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는데 매출 4조 원에 100조 원 시가총액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매출액입니다. 순이익이 아니고요. 그래서 누적 매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영업이익 지금 글쎄요. 3분기 때 일단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영업이익이 3,300억. 이거는 2차전지보다 좀 더 심하지 않습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도 더 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으로 진행을 하는데 계속 증가한다. 글쎄요. 이것도 지금 물론 이제 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익률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만큼 벌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돈벌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높은 그런 그 시가총액을 기록한다는 것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도 사실은 고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계속 늘어난다. 글쎄요. 이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높아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이 여전히 물론 이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럴 수 있다.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다.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였죠. 솔직히.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네, 확실히 매출로 이어지는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거니까. 물론 주가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만, 이 바이오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실적적인 측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장기적인 관점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가지고서 목표 주가를 세운다라는 것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출이 4조 원이라는 거. 네, 매출. 이익 아니고요. 이익이 4조 원이라도 지금 네, 70조, 80조의 이 시가총액이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매출이 4조 원. 그러면 이익은 한참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1조는 나올까 싶은데 100조. 네. 무슨 생각으로 이 목표 가격을 이렇게 썼을지 모르겠네요. 증권가 12곳이 이렇게 했다. 잘 아시죠? 목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때 목표 가격 올려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처음 배울 때 쌀 때 사자라는 거, 비쌀 때 팔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 계속 매수를 한다. 이거 사실 말이 맞지 않잖아. 그죠? 싸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면 지금도 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더 올라간다는 어떤 근거가 이게 지금 기업의 성장은 더 나올 수 있어요. 네, 당연히 기업은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전체적인 분위기 좋으니까 늘어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데 현재 주가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것은 기업의 성장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의 가격이 비싸게 매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B2 1조 원 넘었다. 이 B2 1조 원 넘었다. 이건 뭐 문제가 아닙니다. 왜? B2를 한 게 잘못이지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이 B2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B2 때문에 이제 주가 못 간다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삼성전자는 시총이 300조예요. 근데 B2 1조 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을 다 참고를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B2가 최근 시점에서 일어난 부분이 있어요. 6만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후로 B2가 늘어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 죽이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신용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평가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전체 거래에 개입하는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신용 잔고가 1조 200억 기록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최저가로 떨어졌죠. 이 신용 털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만의 어떤 문제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4% 정도 떨어졌었기 때문에 주가 하락률이 계속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걱정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당연히 네, 주가가 과도한 하락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과도한 하락이다. 과도한 하락이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B2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B2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물론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빚내서 투자할 사람들이 고점에 사지 않고 저점에 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만약에 저 B2 1조 원을 죽이기 위해서 지수를 보통 B2는 언제쯤 반대매매 나온지 아시죠? 30% 넘어가면은
대체적으로 반대 매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주가에 30% 더 빠진다. 그럼 15,000원 더 빠져야 돼요. 그러면은 한 35,000원쯤 나온다는 얘기인데, 왜냐면 지금 56,000원, 한 4만원쯤 나온다 봐야 되겠죠? 4만원까지 나온다. 그러면 그때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4만원쯤에서 이제 한 번 더 폭락이 나타나야 되겠죠. 왜냐면 비투라는 것은, 주가 하락이 진행돼서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투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 매매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더 떨어져가지고 4만원 아래쪽. 근데 3만원, 뭐, 재수없으면 뭐 2만원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올 수가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떨어지게 되면 갖고 있는 놈들은 뒤지겠죠. 지금 공매도를 파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요? 1조 원 죽이려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무지막지한 시가총액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가액이 크게 떨어지면서 손실률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미지는 장사 할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비투를 없애기 위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처럼 이게 개별주 같은 경우는 폭락을 시켜가지고 뺏어 먹으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폭락을 시키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요리를 해서 개인들을 쫓아내느냐,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지겹죠. 지루해요. 내가 뭐 하려고 이 종목을 샀는가. 지금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하려고 이거 샀느냐, 뭐 하려고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왔다리 갔다 하면서 지루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쪽을 계속 올리는 거죠. 뭐 지금처럼 뭐 2차 전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바이오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은행주 쪽으로 계속 뭐 이제 배당주, 은행 배당도 여러분들 너무 웃기는 거예요. 왜냐면 KB금융 뭐 고배당주다 해가지고 계속 얘기 나오는데 고배당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네, 계속 이 언론 플레이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거잖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배당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게 되시면 지금 KB금융 고배당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배당이다. 네, 뭐 그런 설명 자체를 안 해줘. 배당을 많이 받는다. 네, 배당 많이 못 받습니다. 네,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이거 하느니 저거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왜 빚내서 이제 본전만 주세요.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면서 신용이 털리는 그런 형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다르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확정 실적 발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얘기 나오는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안 좋게들 많이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들어보면 삼성이 망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설마 손실 보는 건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막 몰빵을 친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는 거는 언제나 똑같아요. 떨어지고 있는 동안에 계속 무리해서 매수를 집어넣지 마시고 어쭈 또 떨어졌어? 내가 또 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등 나올 때 사세요. 그러시면은 그냥 다 편안합니다. 올라가는 거 보고 사시면 그 올라가는 포인트가 또 상승하면서 떨어질 수 있겠지만 바닥 저점을 잡아냈다라는 그 관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매수한 이 저점 매수 때의 가격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단계로 갈 거예요. 그리고 내 평균 단가가 바닥에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네, 도박하는 식으로 몰빵 치고 막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목도 가지고서도 걱정하는 거지. 삼성전자를 걱정하는 것 자체가 이게 넌센스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국내 증시는 2000포인트도 못 지킵니다. 네, 그것만 우리가 같이 또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뭐 아무튼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특별한 부분들은 뭐 있나요? 다 테슬라 이야기이긴 하죠. 그 다음에 고라이언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제 그 평가액이 9천억이나 늘어났다. 이제 확실히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올라가면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지금 인도 증시에 연착륙한 현대차의 이 미국 판매량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도 실적이 조금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대차 실적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뭐 리콜이라든지 이런 충당금 때문에 한 3천억 정도 비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실적이 이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아무튼 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이 좀 들어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요거가 이제 조만간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네,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성과로 갈 수가 있겠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질 수가 있겠죠. 자, 인도에 상장한 주가는 7.2% 하락했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배당 그리고 성장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일단 그대로 15조대 유지가 될 거예요. 연간 실적은. 하지만, 네, 주가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은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네. 자, 테슬라 목표 주가, 모건 스탠리 이놈들은 미국 가가지고 계속 올리나봐요. 네, 목표 주가 $310로 상향했다. 터펙이다. 네. 이거 뭐 좋게 얘기하면 그냥 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55에서 $265. 전부 다 테슬라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네요. 네. 그러니까 급등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을 때,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면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좋을 때 이렇게 목표 주가 올려주면은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겠죠. 지들이 먼저 사놓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있고요. 혼조세 양상 뭐 등등등, 네,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테슬라의 움직임도 일단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황금당근이래요. 황금당근. 네, 황금당근 맛있겠네요. 그런 내용들, 네, 뭐 그 정도네요.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그죠? 네. 연봉 50% 넘는 1억 원, 연봉 50%가 넘는 1억 원이면은 연봉이 2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금감원이? 그런 거예요? 금감원 직원이 연봉 2억쯤 나온다는 게 연봉 50% 넘지 못하도록 한다. 이 직원 연봉 2억 원을 넘지 않아서 규정을 어겼다. 이게 1억 원 넘는다는 얘기네. 금감원에서. 네. 모건 스탠리 그거 빨리 결정도 안 해주면서 이렇게 된다? 네. 주식 투자는 근데 이거 예전에 제가 증권사 다닐 때도 네, 증권사 직원은 투자 못한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법이 있어서 저도 투자를 못해요. 뭐 남들이 이제 차명 계좌를 다 하지만 저는 법을 지킨다고 또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내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50%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왜 이걸 넘겨서 했을까? 욕심이 나겠죠? 네, 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나잖아요. 그럴 수가 있겠다. 아, 근데 돈 많이 버네요? 네. 뭐, 연봉, 얘는 별로 하는 거 없어 보이는데, 네, 연봉을 뭐, 그렇게 많이 받아? 그렇구나. 자, 다시 봅시다. 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고, 주가가 이제 뭐, 주말장 변동에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지션이 이게 강하게 상승한다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천천히 상승하는 그 형태로 완급 조절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사실적으로는 호재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래서 개별주만 움직이고 대형주들은 좀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모습들. 호재가 나와도 별로 그냥 반응하지 못하는, 그냥 잠깐 반짝하고 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이야. 비투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 뉴스에서도 하지 마라 니들 큰일 났다 뭐 이렇게 계속 겁을 주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인데 신용장고는 확실히 주가가 더 떨어져야지 네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신용이 더 늘어나긴 좀 어려운 단계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회유책을 통해서 네 지루한 형태 그런 포지션들을 뽑아낼 수도 있겠죠. 좀 장거리 싸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바닥권에서 대응을 해놓으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대선 이후에, 미국 대선 이후에부터는 이제, 이 실적, 쇼핑, 이런 연말 랠리 쪽으로의 움직임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격이 좀 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네, 대응하기 좋은 그런 타이밍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겁먹지 마시고요. 네, 시장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점권에 있는 종목들이면 우리가 항상 지켜왔었던 원칙 그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시죠? 네, 저점 천국 고점 지옥. 기본이잖아요. 네, 주가가 싸다고 생각되면 매수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비싸면 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보도록 하고요. 주말장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혼조 양상의 흐름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강보합 정도 수준 예상하면서 반등을 시도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면 대체적으로 네, 강보합은 긍정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대신에 조금 많이 올랐다 싶으면 주가가 네, 오후 들어서면서 변동성 크게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이라는 것은 언제나 반대의 포지션들을 염두에 놓고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느긋하게 오후 타이밍을 기다려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